지난해 출생신고가 안 된 수천 명의 미신고 아동 존재가 드러나며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었죠. 일부는 부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만들어졌습니다. 병원에서 출산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한 건데요. 하지만 위기 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보호 출산제가 보완 입법됐습니다.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정부 지원 아래 익명으로 출산을 하고 출생 신고는 지자체가 하는데요. 열흘 뒤에 본격 시행됩니다. 정부는 위기 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통해 되도록이면 원가정 양육을 우선한다는 방침인데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려면 갈 길이 아직 멉니다. 먼저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최인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. 22살 A씨는 3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. 인턴일을 하며 아이까지 챙기려니 눈 깜짝할 사이 하루가 지나갑니다. 애기 오기 전에 이제 3시에 와서 이제 빨래하거나 집안일하고 이제 밥 준비하고 이러거든요.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설에서 낳은 아이. 출산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. 초음파 보면서 심장소리를 딱 듣는데 아이를 낳아서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.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긴급주택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렵게 구한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. 제가 그때 인턴이라서 3개월도 안 돼서 말을 했는데 가시는 걸 좀 눈치를 주시더라고요. 주위의 시선도 따갑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. 많은 한부모 가족이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. 실제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과 일반 가족 빈곤율의 격차가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낮은 덴마크의 6배가 넘습니다. 이 때문에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해 직접 양육을 하기 위해선 단순 생계급여 같은 정보뿐 아니라 주거지나 일자리 등 실질적 도움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아이와 같이 살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.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다. 그런 다음에 그 친구의, 그 사람에 맞는 개별적인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사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. 다음 주면 본격 시행되는 보호출산제. 각 지역별로 맞춤형 상담 내용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.